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해방 직후 평양의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같은 시기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소련과 미군정 하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도시계획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서울의 시행정 또한 시작되었고 한국인 이범승이 경성의 부윤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대 부윤인 김영민은 1946년 5월 부윤으로 임명되었다가 46년 8월 16일부터는 서울시 초대 시장이 되었는데요. 부윤이었다가 시장으로 이 명칭이 바뀐 이유는 1946년 8월 16일에 서울시 헌장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부윤이 아닌 엄연한 시의 시장으로 임명되어 초대 시장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 헌장에 따라 10월 26일에는 새롭게 개편된 시행정기구와 권한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서울은 경기도로부터 이때부터 분리가 되게 되고 그 경기도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하나의 도 형태의 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제시대 때도 그러하긴 했지만 해방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도로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고 이때부터 엄청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안에 있던 도시 계획 관련 부서를 살펴보면 1945년 9월 8일에 1차적인 기구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경성부 제2건설과가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기구 개편을 다시 하면서 공영국 산하의 도시계획과로 한 번 더 개편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동명 계칭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명의 계칭은 서울이 시 위상을 가진 이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요. 이 동 개정 사업은 일제식 명칭인 정을 동으로 그리고 통로 정목으로 불리던 지역은 다 가로 통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각 지명은 고유의 명칭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일제시기에는 일본인 이름을 가진 동네들이 몇 곳 존재했었습니다. 일제시기의 장곡천정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일본인 이름으로 지어진 하나의 동네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위인들의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을지로, 충무로, 원효로, 세종로, 퇴계로 등등이 이때 위인의 이름을 따서 가로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의견 하에 이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은 줄곧 자유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 자유도시라는 이 도시의 별명에는 무색하게 동명계칭 이후에 이렇다 할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군정이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3년의 기간 동안 미 군정청의 건축 관련 부서들이 미 군정 관할 건물의 개축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도시 곳곳에 보수에만 집중했을 뿐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일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군정이 서울의 도시 정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해방 직후 도시 곳곳에 난립해 있었던 소개공지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평양의 도시계획에서는 이 소개공지들을 다 광장화 시켰다고 했는데요. 평양이 이렇게 소개공지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도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동안 남한에서는 이렇다 할 소개공지 처리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소개공지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해방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소개공지가 정리되지 않자 이 소개공지에는 엄청난 판자촌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도로 문제와 위생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1948년, 2, 3년이 지난 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도 아직 24만 평이나 되는 소개공지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소개공지 정리에 대한 어떠한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소개공지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시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토목부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토목부에서 도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계획 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로 인해서 토지구획 정리 내지는 토지 정리 사업 또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개공지 사업도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요. 즉 이제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구역의 정비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소개공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 도시계획의 문제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도시계획부의 의견의 골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개공지는 여러 차례 개선의 건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도로 위생이나 경관에 큰 문제였고 소개공지의 소유자들 문제 또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서울의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미 군정청에서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의 건축 조직은 중앙부서에서 건축가가 설치되어 식민지시기 관방회계와 영선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었는데요. 설계 조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분화되어 공사계, 설계계, 영선계로 역할이 분리까지 되었으나 군정청 건축가에서는 신축 공사라는 것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보수를 위주로 한 이제 계획 이행 정도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군정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도시 사업은 도로 수리와 상수도 시설의 개수에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즉 계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미비했던 시설들의 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 행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의 입장에서도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도시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개공지 문제보다도 서울에는 더 큰 도시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 문제는 주택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 수많은 공간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월남민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귀한 동포들이 유입되자 당연스럽게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인구로 생긴 도시 문제들에 제때제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도시행정기관에서는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정부와 미 군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주택 문제였고 이러한 인구들로 인한 교통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위생 문제 등등 또한 함께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인구의 분산도 이루어지고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서울의 도시 행정은 소개공지 처리 이외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소개공지 문제는 사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의지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1949년 신년 시사업 3대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의 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도로공사는 주로 소개지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계획 하에 서울시는 도시 미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지역 26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대부분은 소개지였던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심지에 있었던 8개의 곳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개지 정리 방식은 소개지에 소유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었는데 소유주가 있을 시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적산, 즉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땅이었을 경우에는 그냥 시에서 몰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서 이런 토지 소유 관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도 되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또 이 소개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공지를 처리하면서 도로의 경계를 이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가 되었고 이를 포함해서 이제 도로들을 연장하고 또 이제 도로를 아스팔트화 시켜서 평탄화를 만들고 그리고 소개지 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는 사업까지 함께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공지 도로화 사업은 1949년 내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부 수립 직후 소개공지 도로화 작업이 신속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 군정기에 시행은 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소개공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들을 세워놓아
고마웠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에는 소개지 청소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소개지 청소 운동은 사실 정부에서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캠페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집 앞에 소개지가 있다면 내 집 앞 소개지를 각자 집 앞을 청소하자라는 식으로 이러한 소개지 청소 운동을 캠페인식으로 벌였고, 1947년에는 이제 도시계획지구를 설정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소개공지와 이제 공원 용지들을 정리하는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11개의 지역의 소개공지가 보수공사 예정지로 선정이 되게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는 예산 문제 때문에 실현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완의 계획들이 정부 수립 이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당연스럽게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1949년에는 이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해방 직후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되는 과정과 당시에 있었던 여러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부터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 공지를 처리하는 문제를 보더라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서울과 평양에 어떠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